이거 네이버는 몇 시간 운영되는 건가요, 이게 혹시? 웨이로는 이게 없습니다, 제한이. 어, 그러면 한 30분? 3, 40분 정도 아마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다 그 학교는 다 방학이신가요? 네, 이제 보통 신학기 준비 기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이제 슬슬 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여수 공고 제외하고는 전부 다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참석하신 학교 그들이 그 이번 지방대 나오시는 학교들이신 거죠, 다? 저희 쪽에 이번에 한양 출전하는데 제가 링크 보내드렸는데 아직 접속을 안 하셨네요. 제가 한번 또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신규로 또 그 들어오시나 보네요. 서울 쪽에는. 저기 오라고요. 야, 다들 와봐. 선생님들 표정이 다들 피곤해 보이세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면 셋이라서 그냥 바로 시작을 일단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세요? 예, 지금 그 들립니다. 이어폰 마이크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방대, 뭐 타겟은 전국대회로 일단 설명드리지만 지방대회가 지금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4월 달, 그리고 이제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8월 달인데 4월이랑 8월 상간에 이제 그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뭐 올해는 특별히 크게 뭐 그 플랫폼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작년부터 얘기했었던 거 이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 어 지방대회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매일, PPT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 끄고 매일. 예, 지방대회 끝나고 난 뒤에 직종협의회가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전국대회 내용을 뭐 좀 디테일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회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전국대회가 또 바로기 때문에 네이버에 직종협의회 날짜를 좀 빨리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야 아직 지방대회는 사실 뭐 아, 그래요? 어, 만들어진 들어가라. 문제로 하는 네,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지방대회는 만들어진 문제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기간은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그 전국대회가 경북에서 하는데 저희가 아마 잠시만요. 안 나오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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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혹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네네. 잠시만요. 음, 음, 이게 일단 그 저희 지방대 말고 전국대 일정이 이렇게 좀 줄었어요. 뭐 원래 금요일 오전까지 이런 컨셉이었는데 작년처럼. 근데 이제 2024년부터는 하루가 줄게 된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시상식까지 끝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루가 준 셈이죠. 이건 전 직종 동일하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뭐 일요일 날 뭐 준비를 시작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장비 입고는 토요일로 아마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작년이랑 동일하게 저희만 먼저 토요일 날 이렇게 입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타 직종이나 거기 경기 장내에 다른 직종이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입고하는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바로 입고가 될지 일요일 오전에 입고를 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할지 요거는 제가 셀렉 되는 대로 일정이랑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는 일단은 하루가 줄었다는 거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박정희 체육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종의 목표는 이렇게 체육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학교나 이렇게 건물 안에서 좀 했으면 하는데 아직 저희가 판넬이나 이런 게 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차 좀 줄이기로 할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체육관에서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대회 진행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원래 지금 직종 설명서를 전국대회 끝나고 난 뒤에 분과장님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 하라고 하셔서 일단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기준은 지금 전국대회 기준입니다. 저희 직종이 지금 지방대회랑 전국대회 하는 폼이 다르죠. 그죠? 예를 들면 일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때는 시뮬레이터 쓰는데 지방대회 때는 그냥 스케치만 하고 시간은 뭐 전국대회는 1시간인데 지방대회는 30분만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과제 때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때는 이제 노멀 밴드 쓰는데 지방대회는 그냥 밴딩으로 하고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커팅이나 이런 것도 지방대회는 하는데 전국대회는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폼을 뭐 작년부터 계속 공단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대회랑 전국대회를 좀 동일하게 맞춰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종 설명서도 전국대 기준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마이스터넷에 보면 뭐 마이스터 폴더에 이렇게 2024 지방 전국 나눠져 있는데 지금 2000 물결표 한다는 이 지방은 사실 이 파일이 잘못된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작년 말에 직종 설명서 업데이트 하기 전에 파일이라서 얘는 뭐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올려놨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지금 올려져 있는 전국대회 직종 설명서로 보면 되는데 계속 이 지방대회랑 전국대회 하는 폼을 동일하게 맞춰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 지방대회 출제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전국대회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직종 설명서로만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지금 계속 지방대회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랑 지금 지방대회 문제의 괴리가 좀 큽니다. 아마 올해도 지방대회 문제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 내고 난 뒤에 공단에서 막 문의 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문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는 얘기를 못 해줬는데, 그냥 시정 설명서 기준으로 작성하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공단에다가. 아마 계속 그런 괴리가 좀 있다 보니까 지방대회랑 전국대회 차이가 나는 거죠. 문제 수준이나 난이도가. 그래서 2025년에는 무조건 전국대회랑 지방대회 하는 폼을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 그리고 시간 타일을 다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작년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문제 낸 사람도 작년처럼 낸 것 같아요. 공단에서 문의 온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미 내놨는데 직종 설명서가 변경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기존에 하셨던 지방대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문제 폼을 어떻게든 나오든 전국대 폼이랑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노멀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일과제는 시뮬레이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방대회는 올해까지는 뭐 정례 하셨던 방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대회랑 지방대회 폼을 동일하게 가져간다. 최종 사실 목표는 전국대회 때 우리가 셀렉하고 남은 문제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2024년에 전국대회 때 했던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중에 셀렉해서 2025년에 지방대회 때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이건 계속 공단이랑 지금 계속 협의를 해야 돼요.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히나 봐요. 이 종래 그 전기 쪽 문제 내시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문제 내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고렇게 가져가려고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대회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출제실이랑 또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웬만하면 우리는 전국대회 때 했던 문제 나머지 문제가 내년 지방대회 문제로 좀 선택될 수 있게 고렇게 좀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지방대회랑 전국대회 폼을 계속 동일하게 가져가는 형식을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종 설명서에 지금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뭐 이런 램프 변수 뭐 초 S 이거 여기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전국대회 때 좀 이슈 심사위원들 간이랑 좀 이슈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정리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 안에는 조금은 디테일하게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지방대회 끝나고 직종협의회를 할 때 제가 전국대회 때 이슈 났던 걸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요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종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요런 이슈 났던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지방대회 끝나면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뭐 변수 대문자를 썼는지 뭐 소문자를 썼는지 초 S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의 표현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좀 해석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통일하자는 내용이 주예요. 고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yes 표기는 y 표기는 yes랑 같고 on이랑 같고 비트 1과 일치하다. 뭐 n 표기는 no랑 같고 off랑 같고 비트 0과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과제를 낼 때 어떤 플로우 차트에서는 0, 1로 표현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yes, no로 표현하고 뭐 on, off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동일화시키자 이런 뜻에서 요런 걸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엣지도 마찬가지예요. 엣지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엣지, 하강 엣지는 화살표 위아래로 표시한다든지 뭐 PN으로 표시한다든지 요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출제할 때 이 기준으로 출제를 하라는 거예요. 변수 표기 같은 것. 앞으로 전국대회 때는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뭐 VR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맨날 서로 다 알고 있는데도 계단식으로 막 표현하고 이런 도면 자체가 좀 더러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직선 연태로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뭐 또 뭐지? 네. 안전장구도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아마 전국과 세계대회 기준으로 좀 넣었는데 이제는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상시 착용을 해야 한다. 이게 안전 부분은 뭐 제가 무조건 밀어붙이자 이런 건 아니고 전국대회나 세계대회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안전이라 가지고 그래서 상시 장갑 착용을 뭐 올해 전국대회도 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지금 약간 공단이나 이제 전 직종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폼이 첫 번째가 일단 안전이고 두 번째가 약간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과제 시간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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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이제 일정인데 요거는 아직 예정입니다. 대회가 저희 대회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에 공고를 반입하느냐 첫날에 공고 반입하고 사전 준비를 바로 하느냐 첫날에 공고 반입만 하느냐 사실 그 차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일 차에 이렇게 1과제가 2과제가 같이 진행하는 요런 형태로 뭐 하루를 줄였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어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아마 사전 준비를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 바로 1과제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거의 고렇게 가자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리고 오전에 사전 준비가 끝나면 오후에 바로 이 그 일과제를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첫날을 제외하고, 이게 만약에 2 일차가 첫날이면 첫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1 차는 좀 러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자, 그리고 사전 준비 얘기가 나와서 올해 전국대회 때 사전 준비 때 좀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심사위원이 이제 사전 준비하려고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뭐 예를 들면 "이건 브라켓은 다 풀어 놓고 커넥터는 다 풀어 놔라. 뭐 미리 밑작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검수할 동안은 뭐 이렇게 다 제대로 검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팀이 검수할 동안 다시 밑작업을 시작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전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심사위원들이 그냥 러프하게 한 바퀴씩 돌아봤는데,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다시 원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전 준비를 네 검수하는 고 타이밍 때만 학생들이 이제 사전 준비된 상태를 보여주고, 심사위원이 가고 난 뒤에 다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세팅으로 쪼금씩 바꿔 놔 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이 좀 있어서 이번에 사전 준비 쪽을 종감에 넣었어요. 아마 종감에 지금 넣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조합감점에 이번에 사전 준비가 사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심사위원들이 제공을 할 거예요, 미리.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를 보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고 이제 채점을 할 겁니다. 지금 동네에는 그냥 사전 준비할 때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와, 이런 거를 보자." 이렇게 해서 약간 쪼끔 중구난방이었어요, 역대 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중간에 검수하다가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돼." 이런 걸로 하다가 심사위원들끼리도 한번 중간에 회의도 한 적도 있고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하시오." 하는 채점표 형식의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준비를 하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면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전 준비 때 만약에 이게 걸리면 바로 감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그냥 다 원복해 놓으시면 돼요. 굳이 뭐 브라켓 조립해 놓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미리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내용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발되면 그 순간에 이제 잘못됐다 안 됐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감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거는 이제 사전 준비 때 리스트를 이번 전국대회부터 제공을 한다. 자,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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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채점표가 쪼끔 바뀌어 있어요. 점수 차가 조금 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번 전국대회 때 일과제 부분 채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되게 좀 역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부분 채점을 안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분과장 라인에서 일과제는 다시 부분 채점을 하라라고 그런 의견이 계속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일과제만 일단 부분 채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작 1, 2는 맞고 3이 만약에 틀리고 4가 맞아도 1 번만 마이너스 되지 4 번, 5 번, 6 번, 7 번, 8 번은 계속 채점을 진행한다. 지금 세계대회도 부분 채점으로 이제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만 계속 이런 부분 채점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일과제 3과제 프로그램까지 다 적용하기에는 너무 넓고, 요것도 한번 심사위원들이랑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과제만 일단 내년에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3과제는 종래 했던 것처럼 동작 3 번까지 완성되면 3 번부터 만약에 안 된다 치면 4, 5, 6 번은 채점을 하지 않는다. 3과제는 종래하는 방식으로 하고 1과제만 부분 채점을 넣는다는. 이게 저희 직종에 조금 문제기도 한데, 그 저희 직종이 1 등인데도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타 직종에 비해. 그리고 3 등 4 등인데도 60 점, 70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너무 낮다라는 또 지적이 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일과제 쪽만 부분 점수를 뭐 전체 그 과제의 부분 점수를 뭐 세계대회처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과제만 부분 점수를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대동소이. 네. 그래서 이 수동 동작, 자동 동작도 마찬가지로 이 플로우 차트 기준으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이제 과제를 그 작성하실 때 굳이 이 채점표에 뭐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것들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채점표를 아예 과제 만드실 때 안 건드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채점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플로우차트 하나 기준으로 이렇게 점수를 다 전국대회처럼 쪼개서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채점표에다가 온오프 이런 거 이때까지 계속 그런 거 표현해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전국대회 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과제만 만드시면 돼요. 네. 아, 또 요거 이제 화면 추가나 요런 것들은 제가 전국대회 끝나고 지방대회 끝나고 난 뒤에 PPT를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나왔던 또 얘기 중에 하나가 HMI 화면이 너무 단조롭다. 램프, 뭐 스위치, 숫자 표식 이런 것들밖에 너무 안 해서 우리가 알람이라든지 이런 메인터너스 쪽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그 현업에서 기능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추가는 했는데, 요거는 한번 수정협의회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사전 준비 때 종강 이거 들어간 거고. 종강은 뭐 직종 협의회 전에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회 때 종강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사전 준비하는 것만 이번에 추가됐다. 안전 검사도 마찬가지로 대회 때 똑같이. 이번에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레포트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측정을 해서 측정 값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작, 그러니까 행위를 채점을 하는 건데, 전압을 측정해 봐라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L1, L2를 측정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스터기로 찍는 게 아니라 뭐 접지션 이런 걸로 찍어 버리고 이 사용하는 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동일합니다. 레포트 제출하지 않고 심사위원 중이 이 중에 한 개소, 두 개소 또는 선택을 해 가지고 그거를 측정을 해서 측정 값을 본다. 그래서 작년이랑 전국대회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감점을 당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왜 여기서 이때까지 작성을 했나. 자,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 적용하는 거. PC를 이제 지참으로 합니다. PC 지참.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똑같이 오캠 설치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대회 때 PC는 이제 상가제 때 반입을 하겠죠. 그전에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상가할 때 반입을 해서 뭐 그전에 통신 테스트랑 IO 테스트를 다 끝냈으니까 따로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오캠을 녹화된 상태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대회 때 확인을 하는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의심 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오캠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프로그램 다 작성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갖고 왔냐 뭐 이런 논의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신용도가 높아져 가지고 PC는 이제 선수들이 지참을 하고 오캠 설치된 걸로 수동을 이제 심사위원들이 쪼개져서 심사를 하니까 고때 이제 같이 보고, 자동은 심사위원들이 전체 다 같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뭐 10분이면 10분이 한꺼번에 채점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한두 분이 이제 영상을 또 채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캠으로 이제 부정행위를 채점을 할 겁니다. 단 여기서 이제 내가 오캠으로 프로그램 하고 있다가 튕겼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녹화를 하면 되는데, 이 튕긴 시기랑 녹화된 시기가 만약에 10분, 15분 이렇게 길어져 있으면 그 친구는 이제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녹화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상가제를 진행을 하면 부정행위가 돼서
빵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연습을 할 때 항상 PC에 옵템이 녹화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있게 이제 보라는 거죠. 요 부분이 좀 전국대들 약간 절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PC를 지참으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녹화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과제 때는 노멀밴드를 이제 지참을 하겠습니다. 노멀밴드가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노멀밴드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이제 동일한 이제 사실 가지고 올 수는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선수 간의 편차가 좀 컸어요. 그래서 대회 하기 전에도 노멀밴드를 많이 좀 학생들이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한 거나 교체를 안 한 거나 또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좀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노멀밴드를 지참 제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트 IO 추가가 이제 2024년에 추가가 됩니다. 작년부터 재작년 뭐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라서 이제 올해부터 추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전국대회 때는 요거 3개가 이제 변경되거나 추가가 됩니다. 자, 리모트 카드는 입력 16점, 출력 16점, 일체형 타입, 그러니까 총 32채널 타입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음, 그래서 여기 디지털 입출력 16점, 16점, 그러니까 입력 16점, 출력 16점짜리 일체형 타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 포트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브랜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이건 자유롭게 하도록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 카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한번 해 드리면, 일단은 리모트 IO라는 게 이제 PAC에서 외부 IO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LS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L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통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자기들 자체 통신 카드도, 예, 통신도 있고 라피넷도 있고 뭐 이더캣도 있고 피넷도 있고 디넷도 있고 알렛도 있고 이제 모드버스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만약에 내가 나는 리모트 카드 통신 방식을 이더캣으로 할 거야, 그 피넷으로 할 거야 하면 피넷 통신 카드 하나 사고 리모트 카드 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블록형을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형에 보면 232 통신이랑 485 통신이 빌트인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85를 인버터랑 통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통신 카드를 따로 사지 않고 그 485에다가 또 연결해 가지고 리모트 카드를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또 LS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걸 한번 보면, 아이고, 이걸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어 음 음 음 음. 자, PC 카드 형태가 리모트 카드 형태도 원래는 이제 블록형을 하느냐 슬롯형을 하느냐 이런 거를 좀 셀렉을 하려고 했다가, 이 우리가 PC를 지금 한 기종을 쓰는 게 아니고 다기종을 쓰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는 슬롯형만 나오는 브랜드가 있고 어떤 브랜드는 블록형만 나오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슬롯 타입으로 많이 나오고,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블록형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자로 각형이냐 슬롯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LS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아 이거를 무조건 슬롯형만 쓰자. 블록형만 쓰자.' 이렇게 규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 제어 안에 슬롯이나 블록형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그냥 자유롭게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LS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나는 일단은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슬롯형 말고 그냥 블록형으로 쓸 거야. 이렇게 블록형으로 쓸 거야.'라고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이런 이더넷 포트 형태 말고 그냥 지금 인버터 결선하듯이 그냥 9핀 커넥터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품 중에 16점, 16점짜리, 16점, 16점짜리 일체형을 구입하시면 되겠죠. 여기 상세 스펙이 쭉 있으니까. 네. 결선하는 방식이랑 뭐 이렇게 상세 스펙이 쭉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또 어떤 선생님은 나는 그냥 증설용으로 쓸 거야. 그럼 증설열 한 다음에 입출력 카드 사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떤 걸 쓰자, 어떤 걸 쓰자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카드 한 장당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좀 싸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좀 셀렉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요런 제한을 안 두려고 합니다. 뭐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인버터 PLC랑 인버터 연결하는 LS 같은 경우에 인버터 485로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아마 그냥 485로 리모트 카드 한 장 뭐 10만 원짜리 뭐 15만 원짜리 사 가지고 아마 고통신 방식 똑같이 선택해서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떤 사용하다가 '아 이거보다 그냥 나는 랜 타입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랜 타입 선택하셔 가 이런 랜 타입 선택하셔 가지고 그 이더넷 통신 방식 선택해서 꼽으시면 뭐 상관없죠. 예. 그래서 사용하는 건 사실 똑같은데 어떤 통신 방식을 선택하는 건 이제 학교에 좀 자유롭게 두려고 합니다. 자, LS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셔서 스마트 IO 카탈로그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 요 모드버스 요거 모드버스 쪽 선택하실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모드버스 쪽 블록형 선택하실 것 같은데 뭐 요 중에 뭐 통신 방식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있지? 자,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CC 링크 모델 32DT나 뭐 요런 거 많이 아마 쓰실 거예요. 이거는 D라서 입력만 32점 입력 카드인데 요런 식으로 슬롯형이 안 나오니까 미쓰비시 같은 경우 블록형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로 가서 한번 보게 되면 예. 얘들도 뭐 CC 링크만 있는 게 아니라 미쓰비시도 보면 이더넷도 있고 이건 아니고 모드버스 타입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바이스넷 타입도 있고 뭐 플러피 버스 타입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 미쓰비시 전용 프로토콜 이 CC 링크 쓰실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사진은 R 시리즈로 돼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 지금 미쓰비시 쓰시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Q 시리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 링크 카드, 통신 카드 얘는 사셔 가지고 그다음에 리모트 CC링크 되는 거 사셔서 쓰시면 됩니다. 미쓰비시는 거의 뭐 CC링크로 셀렉돼 있기 때문에 뭐 미쓰비시로 했을 때 '나 그냥 485라는 이 모드버스 살 거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마 자료 같은 거나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등재된 통신 자료 같은 게 아마 CC링크로 많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쓰비시는 거의 CC링크로 통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멘스입니다. 지멘스도 사실은 셀렉돼 있죠. 프로피넷으로 선택돼 있기 때문에 여기 어 ET200 요 아마 요 슬롯형 모듈로 아마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미쓰비시가 납기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석 달인가 6개월로 조금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미쓰비시가 아니고 지멘스가 납기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이 그 ET200을 못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멘스가 그 LS 거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LS 것 쪽에 뭐 프로피넷 카드나 요런 거 사셔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플로피 버스 여기 뭐 요런 카드 지멘스는 구매하셔 현업에서도 많이 쓰니까 요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멘스 쪽 PAC를 쓰시는 학교에서 그 요거 ET200 쪽을 ET200 모듈 리모트 카드 모듈을 구하시면 SPO 모듈을 구하시면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각 브랜드에서 쓰는 리모트 카드 말고 어 여기 오토닉스에도 뭐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음 여기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웬만하면 같은 브랜드 거 쓰시면 제일 베스트하죠. 예. 근데 뭐 금액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의치가 않으면 이런
그 컨트롤러, 외부 컨트롤러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CC링크, 디바이스넷, 이렇게, 이더넷 IP, 모드버스 RTU, 모드버스 TCP, 프로피넷, 프로피버스, 프로피넷 다 통신 방식 가지고 있으니까 LS, 지멘스, 미쓰비시 다 요쪽 모델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미쓰비시니까 CC링크 통신 방식 쓸까 얘 사가지고 입출력 카드 요거 이런 거 사서 사용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닉스 제품이나 아니면 LS 그리고 미쓰비시, 지멘스 제품 구매하셔가지고 요거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16.16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블록형으로 사각형 이런 블록형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어, 이런 블록형으로 하신다고 하면 16점 이제 일체형으로 쓰시면 제일 좋고요. 슬림형은 뭐 계속 꼽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과제를 출제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외부 리모트 IO를 적용한다는 뜻은 보조 제어함에 리모트 카드를 넣고 난 뒤에 이제 보조 제어함에서 보통 우리가 외부 스위치 박스나 램프를 보조 제어함 갔다가 그 제어함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제어함으로 이렇게 다이렉트 뽑았는데 그러면 이제 외부 리모트 IO를 쓴다는 뜻은 외부에 있는 입출력, 즉 센서라든지 스위치 램프는 이제 외부 리모트 카드에 다 물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결선에서도 이제 양이 좀 줄어들 겁니다. 이건 뭐 과제를 내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리모트 카드를 나는 보드 제어함에 안 쓰고 그냥 내부 제어함 안에 넣을 거야. 이렇게 과제를 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리모트 카드의 용도는 외부에 있는 IO를 쓰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트 카드를 이번에 추가를 해서 전국대회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동의합니다. 올해 그 외부 덕트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세계대회는 이제 외부 덕트를 안 하거든요. 다 6060 덕트 박아서 막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세계대회 안 해서 그걸 안 하려고 했다가 너무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런 폼들을 외부 우리가 외관 폼은 그대로 다 이번 전국 때는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전국 때랑 거의 동일합니다. 자, 좋네. 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일단은 날짜가 하루 줄었다는 거. 그리고 PC를 이제 선수가 지참을 한다는 거. 그리고 노멀 밴드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리모트 카드가 이제 전국대회 때 추가가 된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올해 전국대회 때 추가가 되는 변경이나 추가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방대회 끝나고 난 뒤에 직종협의회 바로 날짜를 직종협의회 그 회장님이 픽스를 해주시면 아까 제가 여기에 이제 공통으로 잡아가는 요런 것들을 과제를 이제 출제할 때 우리가 다 모든 학교가 요런 것들 이제 공통으로 작성을 해서 할 건데 요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그때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종 설명서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기준으로 지금 직종 설명서를 올려놨는데도 지방대회 출제하시는 분이 이 기준으로 출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됐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종 설명서를 변경하기 전에 이미 과제를 출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시즌이 보통 9월, 8월, 뭐 10월 시즌에 과제를 출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조국대 시즌에 보통 내년 지방대 과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변경된 거랑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작년에 하셨던 지방대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디테일한 거는 제가 지방대 끝나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번에 그 지도 교사님들 많이 바뀌셨다고 들었거든요. 한 6분 정도 바뀌셨는데 얼굴 알고 있던 지도교사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라서 혹시 화면을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선생님들 얼굴을 잘 몰라가지고
뭐 안 켜주시면 뭐 안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종협의 회장님은 그 혹시 비상연락망 연락처 리스트 한 번만 작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비상연락망. 이번에 2024 지방대 끝나고 나면 전국대 선생님들 연락처 좀 리스트 좀 업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요번에 지도교사님들 많이 바뀌셔가지고 아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 지방대회 끝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리모트 IO에 대한 별도 교육이 있을까요? 사실은 미쯔비시랑 LS랑 지멘스가 유튜브에 치기만 해도 다 나오는 내용이고 사실 간단해서 교육은 따로 잡진 않았는데 뭐 요청하시면 제가 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낼 생각도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는 나는 이기종 쓰려고 하는데 요거 셋업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제가 그거는 뭐 캡처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거의 지멘스, LS, 미쯔비시로 나누어지셔가지고 다 하시는 방식은 지멘스 따로, 미쯔비시 따로, LS 따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저기 다음 협의회 전에 심사장님께서 조금 미리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모터 두 개는 브레이크 모터를 쓰고 하나는 그냥 삼상 모터를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브레이크 모터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의문이 있어서 전국대회 때 네. 그래서 굳이 꼭 브레이크 모터를 써야 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 심사장이 한 거라 가지고. 그 네, 브레이크 알겠습니다. 모터가 사실 현업에서 좀 많이 쓰긴 해요. 근데 근데 이제 지금 PLC 제어하려면 이게 사실 안 맞아가지고 옵션이 그죠? 맞죠? 네, 예. 뭐 이거는 뭐 선생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안 쓰셔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브레이크 접점만 따로 릴레이로 따로 제어하거나 그런 건 하진 않잖아요. 예. 뭐 기구부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꼭 잡아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케이블 타이 묶어서 팔랑개비로 하는 거라서 브레이크를 뭐 이렇게 직접 제어하진 않으니까 그냥 삼성 모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흥해공고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듣고 계셨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브레이크 들으, 모터를 계속 쓰자, 뭐 아니면 삼성 모터로 다 동일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셨어요. 네, 들으세요? 네,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음, 제가 볼 때는 그 산업 현장에서 어떤 부하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필요한 부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력이 나갔을 때 바로 정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하들이 있으니까, 어, 브레이크는 제가 볼 때는 뭐 알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런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직종협의회 때 한번 요거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대부분 지금 브레이크 모터랑 삼성 모터 다 가지고는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은 한두 분 의견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의 오명식 선생님 혹시 의견 없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음.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리모트 IO가 분전함이라고 네. 하죠. 분전함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네. 이제 입출력이나 이런 그 기구들이 연결될 텐데, 보조 단자대를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컴을 시키려면, 아니면 박스끼리 컴을 시키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단자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조 아니다. 분전함에. 왜냐면 리미트 같은 경우 공통을 만약에 묶으려면 이게 컴 단자대가 있어야 단자대, 되잖아요. 컴 그렇죠. 단자대 단자대.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예. 컴 그래서 단자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음. 제품마다 뒤에 붙이는 이제 찬넬 있잖아요. 찬넬.
네. 찬넬에 맞는 이제 단자대? 보조 단자대들? 네. 예, 네. 그것도 제품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지멘스도 아, 다르고. 지금 그래서 생각은 이거를 예,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싶어서. 지금 생각은 예. 어, 리모트 카드 받고 난 뒤에 옆에 아마 찬넬이 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냥 지금 종래하고 있던 단자대 있지 않습니까? 단자대 받고 그냥 위에다가 쇼트바 처리해가지고 그냥 전원 컴을 따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뭐 컴 단자대 따로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시면은 뭐 넣겠습니다. 요것도 직접 협의회 때 한번 얘기를 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한 제가 가지만, 예, 예. 그 한번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 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대신에 안 넣었을 경우에는 그 단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예, 예, 그런 거 묶음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네,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이제 통신 케이블인데, 네, 작년에 제가 전국대회는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인버터가 원래 속판에다가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걸로 지도교사들끼리 이렇게 해서 고치지 않자, 그건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게 네, 네, 바깥으로 빼면서 통신 케이블이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485 통신도 보면 UL 전선 가지고 그냥 두 선으로 연결하고 통신 케이블 전용 케이블 힐드 되지 않은 그런 선을 써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만약에 뭐 프로피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로피넷은 어쩔 수 없이 이더넷 RJ45 잭에 있는 UPT 케이블을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통신 같은 경우에는 굳이 통신선을 쓸 필요가 있을까? 어 그러면 나중에 이 통신 케이블에 대한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채점하지 말자. 이렇게 좀 규정이 됐으면 해가지고요. 심사장 또 생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신 케이블은 작년에도 그냥 지참으로 했어요. 아, 길이에 상관없이 만들어 오는 거. 근데 하나가 이제 심사위원들끼리도 얘기가 있었던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 A에서 B로 선을 날릴 때 그냥 관 하나에다가 제어선, 전력선, 통신선 다 집어넣는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나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지방대회 끝나고 직종협의회 때 설명해 드릴 텐데 통신선만 따로 관을 뺄 겁니다. 뭐 CD관이 됐든 PVC관이 됐든 뭐 트레이로 그냥 치든 통신선만 넣게 이제 설비를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덕트라든지 뭐 트레이 칠 때도 AC/DC 통신선 이렇게 구분해서 케이블 타입 묶는 것처럼 관에 집어넣을 때도 그런 전력선의 분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통신선만 따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인버터 들어가는 저기 485 쓰시는 분들도 이제 통신 네. 케이블을 전용으로 쓰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다 네, UL 이제 만들어 오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UL로 하는 게 아니라 뭐 UL로 하든 뭐 자기가 만들어 온 거 그냥 쓰게. 아, 네, 그걸 이제 통신선으로 보고 우리가 사전 준비할 때 그거를 다 확인을 하고 시작을. 음, 네, 자기가 만들어 쓰고 싶다가 만들어 쓰는 거고 음, 갖고 온 거 쓰고 싶다면 갖고 온 거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485로 통신을 하든 뭐 똑같습니다. 인버터도 계속 485로 안 하고 나는 이 위에 이번에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쓰비시도 지금 485로 통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쓰비시 인버터 쓰면 위에 CC링크 카드 박아가지고 통신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LS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기종이 단종이 됐잖아요. 그죠? 새로 나온 M100 기종 위에다가 통신카드 랜 타입으로 485로 꼽아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자유롭게 두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요번 전국대회 과제 만들 때 네. 인버터는 외부로 그럼 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네, 뭐 속판에다 줄 필요 없이? 예, 상관없습니다.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예, 하시면 네. 돼요. 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최대한 뭐 통신 케이블은 뭐 따로 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따로가 솔로를 예, 따로 빼드릴게요. 음, 음, 그리고 그 케이블은 지참으로 준비를 합니다. 음, 네. 이게 예를 들면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RJ45 타입으로 쓴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그 길이에 딱 맞게 그러니까 외관에 딱 맞게 이렇게 그 내가 찝어도 되지만 대부분 좀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는 거 쓰게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길이가 길어서 좀 말 겁니다, 학생들이. 예, 그런 것들도 심사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하니까요. 예. 대신에 이제 따로 조금 외관 배치도 잡을 때 따로 뽑아 놓으려는 거.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지방대회 하나만 끝나고 네, 지방대회 네, 끝나고 네. 그 협의회는 그럼 대략 언제쯤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면? 저는 최대한 빨리 잡아주시면 좋죠. 근데 제가 이제 날짜 잡는 거는 선생님들이나 직종협의회장님한테 이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스케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 스케줄은 제가 이제 다 맞춰드리거든요. 지금 부심사장님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뭐 제가 좀 출장이나 바쁜 거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학교 스케줄 다 맞추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시간에 마지막 하나만 또 네, 네. 그 저희가 지금 단자대를 조립식 단자대 이제 네, 볼트형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시간도 줄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네, 과제 뭐 하향 평준화를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상 작년에도 그렇고 진짜 뭐 1분 1초 차이로 완성 못하는 친구들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일단 만들고 났더니 갑자기 진짜 빡빡한 시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볼트형 단자대를 클립형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패널 타입으로 예, 사용하는 거 예, 예. 말씀하시죠? 아, 그거를 사실 올해부터 할까 싶었는데 대회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요거를 또 제품 안내나 이런 걸로 해야 돼서 일단은 올해는 염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5A 조립식 단자대보다 패널 단자대가 뭐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하나에 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5A 지금 조립식 단자대보다 비싼 편인 거죠. 아닌가요? 아닌가? 아무튼 그런 거를 제가 보니까 접지도 색상이 따로 있고 뭐 회색 DC는 뭐 청색, 적색 이런 것들 색상이 또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올해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아 이게 조금 기간이 좀 짧으니까 일단은 주가 되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리모트 카드 먼저 하고 요거는 이제 내년에 좀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서울공고 선생님이 여쭤보신 게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그 스크류 타입으로 돼 있는 조립식 단자대를 세계대회처럼 패널 타입으로 쓰면 안 되냐. 그러면 이제 굳이 드라이브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바로 꼽아서 쓸 수 있으니까 편하지 않냐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뭐 지금 전장함 추세가 사실은 아시아 쪽만 스크류 쓰지 웬만하면 다 패널로 1대1로 다 쓰고 있는 추세라서 뭐 세계대회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한번 고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10월 달에 했으면 바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올해 말고 내년에 한번 협의회 때 얘기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더 이상 뭐, 사실 지방대회 전이라서 뭐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요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아, 직종협의회장님한테 좀 아. 하다고 잘랐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고, 예, 마치도록 질문이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누구시죠? 들리십니까? 예, 예. 네, 광주 지역 선수입니다. 예? 네? 선수? 네, 광주 자동화입니다. 예, 예. 뭐 말씀을 따라서 여기 네, 선수도 있나 보네요, 방에. 네, 저희가 PC를 이제 지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액세서리 예를 들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예, 이런 것도 이제 예. 지참인가요, 혹시? 예. 아, 다 PC 관련된 제품 다 본인이 쓰시던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노트북 가지고 오는 그 학교는 보조 모니터 하나 또 가지고 오잖아요. 뭐 데스크탑 가져오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큰 모니터를 갖고 오던가 뭐 듀얼로 모니터 쓰시는데, 네, 쓰셨던 거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24년도부터 이제 케이블 종단 처리를 채점 항목에서 뺀다는 의견이 이제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누가 그래요? 대해서는 혹시 누가 그래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작년 없습니다. 협의회에서 나온 네, 안건이라서 한번 네, 없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단이 어떤 거냐 하면 예. 지금 종단 끝에다가 수축이나 절연으로 하니까 이게 케이블을 깠을 때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 검사를 전체를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떤 특정 부분만 종단 처리를 하지
알자라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작년에 얘기했다가 좀 별로라고 하셔서 그건 없던 얘기로. 자,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찍어서 인사를 드리는 평택 마이스터 신원철 선생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딱히 궁금한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방대회 끝나고 조속한 시간에 협의회장님 일정 잡아주시면 그때 이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다 모여가지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2024년 전국대회 진행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